겨울 찬바람이 부대를 휩쓸던 어느 날 마을에서 들려온 소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외박 나온 군인들 건드린다더라. 급식실에서 저녁을 먹던 이병 김정수가 동기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묻어났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장병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야? 어디서 들었는데? 일병 박민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마을 아저씨가 그러던데 요즘 조폭 새끼들이 군인 보면 시비 건다고. 특히 혼자 다니는 애들 골라서. 김정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대 내에서 떠돌던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마을에서 뭔가 있었다더라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폭들이 의도적으로 군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사 최영우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들아, 확인도 안 된 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도 걱정이 엿보였어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외출을 나간 장병들이 평소보다 일찍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마을에 나가서도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큰 길로만 다니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장병들도 외출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체격이 작거나 성격이 온순한 장병들은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형, 나 이번 주말에 시내 나가려고 했는데 좀 무섭지 않아? 이등병 이재훈이 선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혼자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나가자. 혼자 다니지만 말고. 선임의 제안에 이재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풍경이 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한편 여성생활관에서는 중사 한미영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인 그녀는 남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동료 하사 김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먼저 신고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은 건 다 누군가가 그러더라는 식의 전언뿐이야. 한미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장병의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혹시 모르는 일이고. 김지은의 말에 한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장병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어요. 최근 마을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외박이나 외출 시에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둘째, 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으슥한 골목길은 피해서 다니십시오. 셋째,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십시오.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집합이 끝난 후 장병들 사이에서는 더욱 활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 주말 약속 취소해야 하나?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다니면 되잖아. 의견이 분분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대 전체가 예전만큼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현실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모든 장병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미영은 동료들과 함께 부대 정문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707특임단에서 쌓은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미영아, 뭘 그렇게 봐? 아니야,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군인들과 조폭들 사이에 첫 번째 대면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목요일 밤 9시 마을의 골목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모퉁이에서 3명의 군인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형, 빨리 가자. 왠지 섬뜩해. 이등병 이재훈이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떠도는 소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그래, 큰 길로 나가면 안전할 거야. 일병 박민호가 앞장서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큰 길로 나가기까지는 아직 2개의 골목을 더 지나야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인들이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명의 군인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앞쪽 골목 모퉁이에서 5명 정도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주민들과는 달랐거든요. 화려한 옷차림, 도전적인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들을 보는 그들의 시선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야, 군인들 귀하신 몸이 이런데 왜 나와 있어? 선두에 선 남자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분명 이들의 리더 같았어요.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박민호가 동료들을 뒤로 물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중? 리더격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다른 무리들도 자연스럽게 군인들을 둘러쌌어요. 요즘 군인들이 참 당당하던데? 나라 지킨다고 폼 잡더니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희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의 표정은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무서워서 꼬리 내리는 거야? 조폭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죠. 야,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봐. 총도 없으면서 무슨 군인이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박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급한 일? 뭔 급한 일인데? 설마 엄마한테 가는 거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들은 꾹 참고 있었어요. 이봐, 대답 안 해? 귀 먹었어? 조폭 중 한 명이 이재훈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이재훈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고? 야, 이 새끼 말투 봐.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건방져?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박민호가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슬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말 가봐야 합니다.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옆길로 빠지려고 했지만 조폭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더가 팔을 벌려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위치를 바꿔 군인들의 퇴로를 차단했어요. 형님, 정말 저희는 문제 일으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문제 일으킬 생각이 없다고? 그럼 뭐야?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거야? 조폭 리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확실히 해, 새끼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가운데 오직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박민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형님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지만 조폭 리더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군인이라서 잘못했다는 거야? 그의 손이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덩달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이 순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조폭들과 군인들 모두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적막함 속에서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부대 전체에 어제 밤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박민호와 동료들이 조폭들과 마주쳤지만 큰 충돌 없이 상황을 모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장병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어젯밤에 진짜 위험했다더라. 조폭들이 몇 명이나 됐는데? 5명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7명이었을 거야. 박민호 형이 정말 잘 피한 것 같아.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 급식실 곳곳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실제로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중대장 김대위가 장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외출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첫째, 단독 외출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2명 이상 동행하십시오. 둘째, 저녁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셋째,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대항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장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야 하죠? 일병 강성호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왜 민간인 앞에서 꼬리를 내려야 합니까? 다른 장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죠.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강일병,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전입니다. 불필요한 마찰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면 그들이 더 기고만장해지지 않을까요? 상병 이동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군인이 민간인에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2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어요.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쪽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한편 여성생활관에서는 한미영이 동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건 들었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하사 김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조폭들이 의도적으로 군인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한미영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특임단 출신으로서 말이야. 동료의 질문에 한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뭔가 이상해. 보통 이런 조직들은 군인과 직접 부딪히는 걸 피하거든. 괜히 문제 커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세력 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미영의 말에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예를 들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때 군인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 군인들이 위축되면 마을 주민들도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거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영의 분석이 일리 있게 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금처럼 피하기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점점 더 대담해질 테니까. 한미영의 말에 모든 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대장부터 소대장까지 모든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어제 사건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과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 조직이 최근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압박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예정된 혹한기 훈련 기간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부대 전체가 산속으로 이동해서 며칠간 머무르는 중요한 훈련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부대가 비어 있게 되면 조폭들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연기해야 할까요? 한 중대장이 제안했지만 대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안을 강화하고 장병들에게 더 철저한 주의를 당부해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간부들은 각자 소속 부대로 돌아가 장병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워했고 일부는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답답함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야? 군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미영은 동료들의 불만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들이 동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월요일 새벽 5시 부대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될 혹한기 훈련을 위한 출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자, 모든 장비 점검 완료했나? 소대장 박중희가 장병들을 둘러보며 확인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혹독한 훈련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침낭, 방한복, 전투 식량, 개인 장비 모두 준비됐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훈련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폭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영도 동료들과 함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트럭에 오르면서 그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모든 장병들이 평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산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 동료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한미영의 답변에 김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대가 출발한 지 1시간 후 트럭들은 깊은 산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00m 높이의 이곳은 이미 눈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자, 모든 소대는 지정된 위치에 텐트를 설치하십시오.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손가락이 금세 얼어붙었지만 모두가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미영이 속한 여성소대도 계곡 근처의 평평한 곳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막이를 세우고 침낭을 펼치고 간이 화로를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하네. 작년보다는 낫네. 하사 최민정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어요. 첫째 날 훈련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설원에서의 이동 훈련, 혹한기 생존 기술, 야간 경계 등을 연습했어요. 조폭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모두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기, 누가 올라오고 있어. 경계 임무를 서던 일병 김정수가 손가락으로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5명 정도의 남자들이 훈련장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민간인들인가? 등산객일까? 하지만 가까이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등산객 같지 않았습니다. 등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적대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대장님께 보고해야겠어. 김정수가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그 남자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군인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훈련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미영도 텐트에서 나와 상황을 살펴봤어요. 다가오는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해지자 장병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을에서 군인들을 괴롭혔던 그 조폭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일부러 찾아온 거야. 장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조폭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군인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군대 놀이하러 산까지 올라왔구나. 그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텐트 좀 예쁘게 쳤네. 캠핑하러 온 거야? 장병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참고 있었어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박중희가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군사훈련구역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폭 리더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군사훈련구역? 누가 정했는데? 여기는 우리 동네 뒷산이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씩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훈련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한미영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말이에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조폭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야, 군인들, 대답 안 해?
우리가 무서워?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조폭 리더의 도발적인 말에 훈련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참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야, 군인들아, 왜 대답을 안 해? 벙어리야? 조폭 중 한 명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먹만한 돌이 들려 있었어요. 박중희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로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법적으로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폭 리더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적으로? 야, 너희가 법 얘기해? 군인이 민간인한테 법 운운하는 거야? 그가 박중희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자연스럽게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산책하러 온 거야. 산책이 법에 어긋나? 이때 일병 강성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온 이유가 산책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닙니까? 강성호의 말에 조폭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봐라. 말 좀 안 해. 괴롭힌다고? 누가 누굴 괴롭힌다고? 조폭 리더가 강성호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 뭐야? 계급이 뭐야? 일병 강성호입니다. 일병? 와, 일병이 말이 많네. 군대에서 예의는 안 가르쳐?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장병들은 동료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명령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근처에 있던 훈련 장비에 발을 걸었습니다. 장비가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 미안. 실수였어.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도발적이었어요. 한미영이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어떻게 하지?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동료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지휘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지만 한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자신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조폭 리더가 이번에는 다른 장병의 배낭을 발로 찼습니다. 이게 뭐야? 군대 도시락이야? 배낭에서 전투 식량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조폭들이 그것을 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비상식량이네. 맛있어 보이는데? 한 명이 전투 식량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그거 내려놔. 상병 이동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려놔? 왜? 너희 거야? 당연히 우리 장비입니다. 그럼 뺏어봐. 조폭이 전투 식량을 들고 이동현을 도발했습니다. 이동현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박중희가 그를 제지했어요. 이동현 물러서. 하지만 중희님, 명령이야. 이동현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병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와, 군인들 참 순종적이네. 개처럼 잘 훈련됐어. 명령 하나면 꼼짝도 못하네. 정말 군견이야, 군견.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명령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 중 하나가 근처에 있던 여성 장병의 개인 물품이 든 가방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자 물건도 있네?
뭐가 들어있을까? 한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조폭이 가방을 열려고 하는 순간 한미영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조폭 리더가 한미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자 군인이 나타났네. 뭐야, 내가 대장이야?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한미영의 말에 조폭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못 참겠다고? 그럼 어쩔 건데? 신고할 거야? 아니요.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한미영의 단호한 답변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병들도 조폭들도 모두 그녀를 주시했어요. 조폭 리더가 한미영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해결한다고? 야, 너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당당해?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필요한 것들? 재밌네. 그럼 보여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폭 리더가 한미영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 그럼 뭘 배웠는지 보여봐. 여자 군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 그가 손을 뻗어 한미영의 어깨를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경고. 야, 이 여자 정말 재밌네. 누가 누구한테 경고해? 조폭 리더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덩달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여자 진짜 건방지지 않아요?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저렇게 나와?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박중희도 무전기에 손을 올리며 상황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폭 리더가 한미영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뭔 줄 알고 이렇게 나와? 군인이면 뭐 대단한 줄 아나?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입니다. 한미영의 답변에 조폭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범한 군인? 그럼 왜 이렇게 나서? 동료들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동료들을 지킨다고? 웃기네. 너 같은 여자가 누굴 지켜? 조폭 리더가 비웃으며 한미영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영이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조폭 리더의 손목을 잡고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조폭 리더가 땅에 엎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거든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도 장병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미영을 바라봤어요. 한미영이 땅에 쓰러진 조폭 리더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팔을 뒤로 비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더 이상 우리 동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707특임대? 조폭 리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7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국가 최정예 특수부대였으니까요. 다른 조폭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형님이 한 방에 707특임대라고? 진짜야? 한미영이 조폭 리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조폭 리더는 어깨를 주무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야, 이 여자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한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조폭 리더가 어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뭘 지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한미영의 말에 조폭 리더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다른 조폭들이 리더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저 여자. 닥쳐. 조폭 리더가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영을 다시 바라봤어요. 707특임 대면. 진짜 그런 곳 출신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어? 특임 되면 다른 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한미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제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폭 리더가 한미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너, 진짜 다르네. 다르다니요? 다른 군인들과 달라. 무서워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한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조폭 리더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덩달아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장병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대화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그럼 너희는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서 훈련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든 나라와 국민을 지킬 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조폭 리더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텐트들, 훈련 장비들, 그리고 진지한 표정의 장병들이 보였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한미영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답변에 조폭 리더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조폭 리더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까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그가 중얼거리듯 한미영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어요. 한미영이 한 발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리더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갑자기 왜? 대화를 하려면 서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폭 리더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이야. 김태식 씨, 저는 한미영입니다. 중사예요. 한미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김태식을 더욱 당황시켰어요. 왜 그렇게 해? 나는 너희를 괴롭히러 온 놈인데. 그래서 더욱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김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하들, 군인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짜증났거든. 뭐가 짜증나셨어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는 게. 한미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난 척이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군인이라고, 나라 지킨다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김태식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일까 아니면 열등감일까요? 한미영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오해가 있으셨군요. 오해? 네. 저희는 절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한미영이 주변 장병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민호 일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 옆에 있는 김정수 이병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빨리 전역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김태식이 한미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국가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무라. 네. 김태식 씨도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그냥 건달이야. 김태식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건달이라고 하셨지만 부하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이에요. 한미영의 말에 김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였거든요. 리더십이라니. 그냥 주먹으로 억누르는 거야. 주먹만으로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부하들이 김태식 씨를 따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태식이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형님은 우리를 챙겨주시잖아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조직 형님들과는 달라요. 다른 부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한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김태식 씨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저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법을 어기고 살아. 법을 어기는 것과 사람의 본성은 다른 문제예요. 김태식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미영의 말에 김태식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무엇보다 저희와 갈등을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들아, 앞으로 군인들 건드리지 마. 네, 형님.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이 다시 한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사과할 필요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한미영이 김태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김태식이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장병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우와, 진짜 해결됐네. 한미영 중사님 대박이야. 역시 707특임대 출신다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장과 적대감 대신 화해와 이해의 분위기가 훈련장을 감쌌어요. 김태식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여기까지 오셨는데 훈련 구경하고 가시는 게 어때요? 훈련 구경? 네. 저희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보시면 군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김태식과 부하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의외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에요. 박중희님 괜찮으시죠? 박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해와 화해의 기회로 바뀐 거였어요. 김태식과 부하들이 훈련을 구경하게 되면서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와, 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다녀. 김태식의 부하 중 하나인 이정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병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20kg 정도 됩니다. 일병 박민호가 자신의 배낭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kg? 진짜? 나는 5kg만 들어도 힘든데. 이정우가 실제로 배낭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메고 몇 시간씩 걸어요? 보통 4-5시간 정도 행군합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걷기도 해요. 밤새도록? 왜? 실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거든요. 밤에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김태식이 이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구나.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박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일을. 김태식의 질문에 박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의무라서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뭐가 달라? 동료들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박민호가 주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태식이 박민호의 말을 들으며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미영이 김태식의 다른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부하 중 하나인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중사님 말을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평소에는 어떤 분이세요? 한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최동수가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우리를 많이 챙겨주세요. 제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고민할 때도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형님 자신은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영이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장병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최동수 씨, 김태식 씨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길이요? 네. 지금과는 다른 산 말이에요. 최동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원한다면 우리도 따를 거예요. 형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때 박중희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잠깐 모여보세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박중희 주변으로 모였어요. 김태식 씨와 부하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식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 제안이요? 저희 부대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회봉사? 네. 매월 한 번씩 지역 독거노인분들 댁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활동이에요. 박중희의 제안에 김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봉사에는 자격이 따로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김태식이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관심을 보이는 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김태식이 의아해했습니다. 한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식 씨께서 부하들을 챙기시는 걸 보니 다른 사람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도? 네. 리더십이 있으시잖아요. 그 리더십을 좋은 일에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태식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회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중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부하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서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요? 한미영이 기뻐했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훈련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이 긍정적인 변화를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부대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부대를 방문한 거였어요. 먼저 김태식 씨와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대장 이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죠. 김태식이 어색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 담당 김대위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이 15곳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3-4팀으로 나누어서 방문하고 있어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청소, 장보기, 말벗 되어드리기 등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김태식의 부하인 이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누가 와도 반가워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김대위가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저희와 함께 가시고 익숙해지시면 독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요? 김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김태식 씨 팀에서 담당 어르신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태식의 목소리에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대대장이 격려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태식은 한미영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사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세요?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줘서요. 김태식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회는 김태식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만약 중사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한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런가요? 네. 부하들을 챙기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봉사도 잘하실 거예요. 김태식이 잠깐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제대로 못할까 봐요. 어르신들한테 실망만 드릴까 봐요. 한미영이 김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요.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중사님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저희는 이제 동료잖아요. 김태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식은 부하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들아, 어떻게 생각해? 형님이 하시면 저희도 따라갈게요. 최동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말이야.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기분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른데?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김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제대로 해보자. 어르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형님. 부하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 특별한 협력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야. 조폭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미영 중사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707특임대 출신은 역시 다르네. 장병들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첫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부대 정문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태식과 부하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거든요. 평소의 험악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한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하죠? 이런 옷 입는 게 얼마만인지. 김태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 보이세요. 한미영의 말에 김태식이 조금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김대위가 2대의 승합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4곳의 어르신 댁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75세 박금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미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영이구나. 오늘도 왔네. 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김태식과 부하들을 보더니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분들은 누구시지? 할머니, 저희와 함께 봉사하게 된 분들이에요. 김태식 씨예요. 김태식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할머니가 김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덩치가 참 크네. 든든해 보여. 아, 네. 김태식이 당황해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차 한잔 하자. 박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높은 곳에 먼지나 무거운 가구 정리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를 청소해 드릴까요?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 허리가 아파서 높은 곳을 못 닦겠더라. 박할머니가 천장 근처를 가리켰어요. 김태식이 즉시 나섰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 어머, 고마워라. 김태식이 걸레를 들고 높은 곳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정호는 무거운 가구를 옮겨서 뒤쪽을 청소했고 최동수는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 이 젊은이들 참 잘하네.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해. 할머니,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김태식이 청소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어. 1년에 한두 번 오지 뭐.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평소에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김태식이 청소를 멈추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뭘 하셨어요? 나 시장에서 옷 장사했지. 40년 넘게. 와, 대단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해야지. 애들 키워야 하니까. 박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김태식은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미영이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르신과 소통할 줄 몰랐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자 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고 박할머니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어머,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나? 고마워라, 정말. 천만에요, 할머니. 저희가 더 즐거웠어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웠거든요.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박할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할머니. 김태식이 약속했습니다. 다른 어르신 댁들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김태식과 부하들의 진심 어린 봉사를 보시고는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식이 한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이상해요. 김태식의 얼굴에는 정말로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왜 이상해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부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뿌듯해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봉사의 기쁨이에요. 그런 거였구나. 김태식이 감탄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김태식이 한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김태식 씨가 잘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중사님을 안 만났다면. 김태식이 잠깐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기분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부대에서는 작은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봉사활동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건배. 모든 사람이 음료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대장 이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김태식 씨와 동료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은 정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요. 그가 한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영 중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미영이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김태식 씨와 동료분들이 만든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김태식의 변화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김태식과 부하들은 매주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들을 기다리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김태식은 정식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거든요. 한미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